조금씩 스며드는 영어 채널 신웨브로의 이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킹덤 시즌 1을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킹덤 시즌 2를 봤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특집 중이었었고요. 예, 킹덤은 넷플릭스 최초의 한국 드라마였죠. 시즌 1도 좋았는데 시즌 2는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 때는 이 역병이라고 불리는 이 좀비를 만드는 그 병이 조선에 퍼졌죠. 역병을 소개하는 그게 컸던 것 같고, 역병 소개, 그리고 왕이 역병에 걸렸다, 세자가 쫓겨가지고 상주로 도망가는 그런 장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세자와 그 세자의 무리들이 상주에 고립된 그 상태에서 역병 환자들에 맞서서 결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났죠. 그때 반전이 있었던 게 그 세자의 어머니로 나오는 그 세자비라 그럴까요? 그분이 임신한 것처럼 꾸며서 남자 아이를 낳으려는, 거기에 반전이었고, 그리고 그 좀비들이 원래 밤에만 출몰하고 낮에는 해 때문에 숨는 거로 알았는데 낮에도 얘네들이 돌아다녀요. 결국 온도차 때문에 얘네들이 낮에 숨었던 거구나, 요런 게 반전이었죠. 시즌2가 되게 기다려졌었는데 시즌2는 바로 그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좀비들이 막 몰려와요. 생사초 얘기도 나오고, 생사초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 보면 시즌2의 1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게 이제 과거 회상 씬이 많이 나와요. 이 장면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3년 전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외적을 막기 위해서 생사초를 사용합니다. 당시에는 외적을 막기에는 병력이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생사초로 죽은 사람을 되살려서 좀비들을 이용해서 왜구를 물리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류승룡과 허준호가 생사초를 활용해서 죽은 사람을 되살려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영웅이 됩니다. 나라를 구한. 근데 전 처음에는 그러면은 죽은 병사를 되살렸나 보다 이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당시에 환자촌이 있었는데 그 환자촌의 사람들을 일부러 죽이자마자 바로 되살려서 좀비화 했던 거죠. 도덕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는 그런 장면이었었어요. 이것도 나라의 반전이죠. 이 되살린 사람들이 있었던 그 마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이 세자와 함께 다니는 그 싸움을 잘하는 척호병이었다 그랬나? 그분이 이제 여기 생존자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세자를 따라다니고 있죠. 결국 이제 시즌2의 1화에 보면 낮에 뛰어다니는 좀비들이 나옵니다. 이 좀비들이 엄청 몰려와요.
이걸 막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장면들이 정말 절실함, 절박함, 압도적인 그런 느낌이 잘 표현됐어요. 액션씬이 마구잡이로 달려드는 좀비들 1화부터 엄청나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도망갑니다. 계속 막다가 안 돼서 도망가고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편 이제 한양에서는 내선제에서는 그 이제 권력을 노리는 이 왕후라 할까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을 임신한 척 보이기 위해서 그 임산부들을 많이 데려오죠. 그런 장면들, 그걸 또 수사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한양에서 벌어지고 투트랙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1화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만들었어요. 문경세제도 나오고 특히 2화에서는 액션씬도 참 잘 표현됐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결국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나옵니다. 저쪽에 시즌2의 2화에서 결국 이 세자가 그 병력을 모아서 이 여기 나오는 빌런으로 나오는 류승룡을 죽이러 들어가는데 결국 이 류승룡의 전략은 세자 혼자 이 건물에 들어갔을 때 그 좀비가 된 왕을 들여보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세자는 좀비가 되지 않으려고 결국 칼을 빼들어서 왕의 목을 치죠. 근데 이걸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세자가 결국 왕을 죽이게 된 대역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걸 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왕이 된 거죠, 세자는. 그래서 그 모습을 류승룡은 보면서 왕의 시신을 자기가 수습을 하고, 다 자기가 꾸민 일인데요. 그리고 한편 한양에서는 임산부들이 시체로 발견되고, 요런 어영청의 이 대장이 이걸 수사하는 그런 투트랙이 진행이 되고요. 왕이 죽고 세자는 감옥에 갇히고, 세자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대역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히죠. 결국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준호도 허준호도 죽고 말아요. 안타깝죠. 요게 이제 2화. 그리고 요런 장면이 나오네. 2화에 보면 세자는 한편 그 계략을 세우죠. 이 조학주를 막기 위해서 그 섭이한데 이제 배두나인데, 섭이한데
그 아까 죽었던 그분을 좀비화 시키자, 생사초로. 그래서 이 조악주를 막자. 그리고 이제 뭐 양동작전으로 감옥에서 감옥에서도 같은 편, 이 세자를 따르는 같은 편이 감옥에 탈출해서 도우러 오죠. 막 여기서 결국 이제 같이 양동작전 벌이는데, 이제 허준호도 이제 좀비가 돼서 마구잡이로 달려오고, 조악주의 얼굴을 뜯어먹습니다. 그 장면이 2화. 네, 2화고, 이 허준호의 목을 세자가 베죠. 이것도 참, 여기까지가 2화고요. 그 다음에 3화에서는 왜군에 맞서서 좀비들을 만들었던 그런 장면들이, 과거 해상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대포를 활용해서 공물을 실어 나르는 장면,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세자가 조악주를 제압을 하고, 조악주는 기절을 하고, 세자가 이제 말하는 거죠. 이제 좀비가 실제로 있다. 왕이 좀비가 됐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이걸 믿을 수밖에 없고, 세자가 권력을 장악한 거죠. 이런 상황이 3화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서비와 서비를 치료하는 서비와 조악주와, 그리고 이 세자를 따르던 이 세자를 항상 이제 보디가드처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세자를 배신하고 조악주를 한양으로 실어 나르는 거죠. 그 장면, 범팔과 함께 마차를 동원해서 도망치는 장면, 한양으로. 근데 이걸 또 세자가 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름의 반전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세자의 보디가드 이분은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거의 볼모로 잡혀있는, 조악주의 거기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이라서 자기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임신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결국 병사들이 들이닥치고, 이 보디가드 이 사람은 싸우다가 화살을 막 맞고 죽습니다. 좀 꽤 오랫동안 대화를 해요. 안타깝죠. 참, 이것도 반전이었고, 그 다음에 4화로 넘어가서는, 4화에서는 이 보디가드와 이 세자의 우정이 나오고, 그리고 4화에서 서비가 조악주를 물에 담가요. 물에 담그니까 그 물에서 벌레들이 몸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결국 이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 좀비화 됐던 거는 이 벌레들 때문에 좀비화 됐던 거죠. 그러니까 생사초에 붙어있는 어떤 알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애벌레 같은 걸로 부화돼서 사람 몸에 기생했다. 기생충처럼 사람을 움직였다. 생사초의 비밀이 밝혀졌죠.
조학주는 얼굴이 뜯긴 상태에서 이제 다 나았으니까 돌아다니고 근데 이 조학주는 딸내미한테 가는데 딸한테 가는데 딸과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조학주는 이제 그 사실을 알아버리죠. 또 딸이 임신한 것도 아닌데 임신한 것처럼 흉내를 내서 아들을 출산한 것처럼 자기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이걸 조학주가 알고 자기 핏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너도 이제 뭐 가둘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아이도 죽일 거고. 근데 이 딸은 조학주를 그 차에 독을 태서 죽여버리죠. 자기 아버지를. 뿌리도 모를 저 천한 것으로 무엇을 지킨단 말이냐, 이런 대사를 하는데요, 조학주가. 자, 개비가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빌런이 한 명 죽은 거죠. 조학주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딸이 이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자는 이제 한양 외곽에서 병력을 모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4화고 이제 5화로 넘어가면 세자가 이제 한양으로 쳐들어갈 계획을 세우는 거죠. 조학주의 딸과 간신의 무리들이 있는 한양으로 쳐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낮에 이제 차명이 벌어지려고 그러는데 하나의 계략을 세워요. 이제 세자의 부하가 배신한 것처럼 해서 세자가 있는 그 건물로 한양의 병사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한양의 병사들이 빠져나온 틈을 타서 다 문을 잠가버리고 한양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세자가 병사들과 함께. 범팔은 내금이장 어쨌든 높은 그 대장이 됐는데, 그리고 차명을 하지 못하고 난 못하겠다. 그래서 난 못하겠다. 이것도 감동적인 어영대장이네요. 어영대장인데 나는 차명을 못하겠다.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세자도 감동을 받아서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드디어 이제 고을에 입성을 하고 결국 이 왕자에 앉은 이 아까 조학주의 딸과 아이가 있어요. 왕자에 앉은. 근데 이 사람은 비키질 않죠. 가만히 앉아 있고. 이때 이제 몰래 이제 이 딸이 궁 내부에 숨겨뒀던 좀비들이 있습니다. 좀비들을 그 상궁이 풀어주죠. 그래서 궁 내부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5화와 6화는 이 아수라장을 정리하는 과정, 좀비들이 막 뛰어나오고 세자는 궁의 문을 다 닫아라, 좀비가 나가면 안 되니까. 이걸 처절하게 이 좀비들을 막는 과정이, 이 액션씬이 5화 6화의 내용이고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 좀비들을 다 처리하죠.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잘 연출되었다. 근데 너무 많이 좀비가 됐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아까 그 조학주의 딸도 죽어버리고요. 너무 많이 좀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다가 결국 묘수를 내는데, 국내에 궁 안에 호수가 있어요. 얼어붙은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로 좀비들을 모는 거죠. 몰이를 하는데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타고 달리면서 이 좀비들을 몰이를 합니다. 얼음 위로 다 좀비들이 모이죠. 호수를 깨기 위해서 총을 쏘는데 호수가 안 깨져요. 여기 깨져야 얘네들이 다 물에 몰살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처절하게 다 죽으면서 버티다가 세자가 주먹으로 그 얼음 바닥을 내리쳐도 안 깨지니까 결국 한 덩치 큰 좀비가 달려왔을 때 세자가 뒤로 이 좀비를 이렇게 훅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얼음이 다 깨집니다. 호수의 얼음이 다 깨지고, 그래서 좀비들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제압이 돼요. 전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사람들 결국 다 죽는구나. 근데 다 죽진 않더라고요. 결국엔 이제 세자와 범팔과 주요 등장인물들은 살았어요. 벌레들이 다 빠져나가고 세자도 다 물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 살긴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다 종료가 되고요. 한편으로 근데 이게 세자가 결정을 내리죠. 서비가 살린 그 아까 조학주의 딸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죽여야 세자가 왕위에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죽이질 않아요. 죽이질 않고 이 아이가 왕이 되면 되겠구나. 나는 대역죄인이니까 아버지를 죽인. 이 아이를 대신 왕으로 세웁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결국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아이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고 범팔도 좌의정이 됐고, 세자는 서비와 함께, 그리고 아까 함께했던 그 병사들과 함께 생사초의 행방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탐정처럼. 생사초를 북녘땅에서 파는 사람이 있다. 조선 땅 전체에 생사초가 퍼졌다.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마지막에 전지현이 나오죠. 전지현도 중요한 등장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6화의 끝이고요. 떡밥을 투척한 것 같아요. 시즌 3가 나오겠다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 봤었는데요. 거칠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즌 2는 시즌 1에 비해서 확실히 시즌 1은 어쩔 수 없이 설정을 말해야 되니까 생사초나 사람들이 어떻게 좀비가 됐는지, 왕이 어떻게 좀비가 됐고 이런 것들 다 설명해야 되니까 약간은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즌 2는 확실히 여러 설정들이 다 이미 시청자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액션 위주로 많이 갔죠. 화끈한 액션들, 긴박한 장면들, 그런 거 너무 좋았고요. 특히 그 반전, 아까 보디가드, 세자를 따르던 그 보디가드가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장면, 그것도 반전이고, 생사초의 비밀을 밝혀내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재미 요소가 되고요.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끝까지 볼 수밖에 없는. 6화라 되게 짧죠. 짧게 밀도 있게 잘 진행되었다. 나름 감동적인 장면들도 있고요. 좀 울컥하는 장면도 있고, 잘 만들었다고 봐요. 수작이다. 시즌 3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도면 특히나 이제 김은희 작가님은 이런 이야기를 전개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떡밥을 잘 투척을 하시고 그걸 잘 회수하시는, 특히 이런 건 세계관이 중요한데 고유한 어떤 예를 들어 생사초의 설정 같은 거, 알고 보니 뭐 좀비들은 낮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온도차 때문에 이랬더라. 이게 하나의 설정인데요. 반전 요소가 되는 것이고, 이런 떡밥을 잘 투척하고 잘 회수하고 반전도 나름 재밌고, 근데 또 시즌2의 마지막에도 전지현이 등장하면서 생사초가 전국에 있고 떡밥들이 많이 투척이 됐죠. 이걸 어떻게 회수할지 흥미진진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요즘 드라마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연출이나 액션 뭐 이런 것도 흠잡을 데 없고요. 조선 좀비들은 빨라서 좋아요. 막 마구잡이로 달려와서 막 물어뜯고 하는데 정말 긴박감 넘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